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블로그 글쓰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수익화 블로그를 운영하며 정보성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은 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적인 지식과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조사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를 활용해 편리하게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요즘 챗GPT로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발행한 포스팅이 누락되거나 저품질에 빠질 위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글쓰기에 이보다 훌륭한 도구는 없을 거라 자신합니다. 실제로 챗GPT를 활용해 쓴 글이 2달이 넘게 상위 노출되었던 사례를 보여드리며 설명하려고 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3달째 실제로 상위 노출되고 있는 포스팅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신다면 양질의 포스팅을 발행하면서 블로그 글쓰기 시간을 몇 배 절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왕초보 분들을 포함해 누구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챗GPT 사용법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버나 구글에 챗GPT를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로 검색되는 오픈AI 챗GPT를 클릭해 주세요. Try 챗GPT를 클릭하면 이렇게 챗GPT 화면으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유료 버전을 쓰면 최근의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블로그 글쓰기 정도는 무료 버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자동 번역 프로그램인 프롬프트 지니를 검색해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챗GPT를 사용할 때 영어는 한 글자당 1토큰을 제공한다면 한글은 한 글자당 4토큰을 소비하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질문하면 짧은 질문이라도 많은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지니를 이용해 영어로 자동 번역을 하게 되면 한글로 검색할 때보다 4배의 속도와 양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꼭 설치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실제로 강아지가 닭뼈를 실수로 먹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쓰기에 활용했던 챗GPT 사용법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챗GPT 창에 질문을 할 때는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질문지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제안서나 PPT 만들 때는 이 프롬프트가 자세하고 정보가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블로그 글을 쓸 때는 정보를 활용하는 용도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강아지가 닭뼈를 먹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2000자 이상의 블로그 글쓰기 정도로만 검색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2000자 이상을 써달라고 한 이유는 보통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 포스팅의 글자 수는 1500자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선별할 만한 내용을 많이 확보할수록 좋기 때문에 넉넉하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블로그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팩트의 정보만 취합해서 나만의 단어와 문장으로 직접 글을 써주셔야 합니다. 검색된 내용을 보면 꽤 정확하고 자세하고 많은 양의 내용을 알려줘요. 강아지가 닭뼈를 실수로 먹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단계를 초반에 간결하게 정리해주고 그 후 실제 나의 경험과 생각, 감정을 써주는 게 네이버에서 양질의 포스팅이라고 인식을 해서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상위 노출된 포스팅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강아지가 닭뼈를 먹었다는 내용을 넣어주고 급하게 대처 방법만 찾는 분들을 위해 도입 후에 챗GPT에서 알려준 내용을 간결하게 제 방식대로 정리해서 썼습니다. 챗GPT 내용이 길어서 한눈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상황평가, 구토를 유도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식사를 먹이세요. 며칠 동안 증상을 관찰해주세요. 수의사 진찰, 향후 사고 예방,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과 불필요하게 긴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급하게 대처한 후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한 내용과 네이버 플레이스 노출을 위해 동물병원 영업정보와 진찰받는 내용, 엑스레이 결과, 약 처방과 처방식을 통해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내용과 며칠이 지난 지금 큰 문제 없이 건강이 잘 해결되었다라는 후기까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을 추가로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주의사항과 예방법, 느낀 점으로 마무리를 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양질의 글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글쓰기도 중요하지만 네이버는 나만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많아 필요 없었지만 보통 15장 이상의 이미지와 함께 포스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추가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는 유사 이미지로 걸리게 되면 저품질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AI 이미지가 도움이 됩니다. 빙 이미지 생성을 검색한 후 들어가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간단한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이메일 주소로 받은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그럼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기운이 없어 시무룩한 표정으로 엎드려 있는 화이트 포메라니안을 작성했습니다. 대략 10초 후 이렇게 작성한 대로 귀여운 포메라니안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네요. 이전에 검색한 내용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도 했어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1024 픽셀의 정사각형의 고화질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있는 귀여운 화이트 포메라니안을 쳤더니 이런 이미지가 생성되었어요. 추가로 햇빛이 쨍쨍한 화창한 날에 넓은 잔디에서 뛰어놀고 있는 화이트 포메라니안으로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이미지를 AI로 만들면 안 되겠지만 직접 촬영한 이미지로 내 글을 다 표현하기 부족할 때 사용하면 참 쉽고 편리하겠죠? 챗 GPT와 AI를 이용해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니 정말 신세계이고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 그동안 글을 쓸 때 관련 주제에 대해 검색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나 지식을 찾기 위해서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인터넷 문서, 기사, 도서 등을 계속 검색을 하면서 열어보고 이거 아니네, 열어보고 또 이거 아니네 이랬던 경험이 다들 많으시잖아요. 심지어 상위 노출된 문서들도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고 심지어 광고가 여기저기 붙어있고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똑똑하게만 챗 GPT를 활용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시간도 엄청 절약이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남용하는 것보다 정보성 블로그를 작성할 때 적당히 활용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단축된 시간만큼 내가 표현하고자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각자 개성에 맞게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좋아요가 10개가 넘어가면 다음 영상에는 챗 GPT 활용법에 대한 고급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